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은 늘은 아니고 대부분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은 양쪽 다 치열하게 저희가 어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두 분을 모시고 지난주에는 장성철 소장님이 일이 있어서 네. 김근식 교수님 예, 다 깠어요? 그 다른 정도? 비판적이지만 네. 다 깠어요. 아, 국민의힘 네. 편 들어줬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 어떻게 당협위원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싫어할 말을 꽤 하고 갔어요. 위험하네요, 그럼. 예, 좀 위험해 보여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박제해 뒀어요. 지난주에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던. 그 위험한 발언이에요? 맞잖아. 맞는데 예. 또 다시 얘기하면 계속 그게 프레임이 되잖아요. 그래요? 예. 아니, 김근식 교수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프레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위험한 건가요? 소장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뭐 원래 당협위원장도 그런 아니고 사람이니까. 출마할 것도 예전에 아닌데. 그 뭐. 엑스파일도 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고, 근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너무 나갔지 않나 그러네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속 댓글에 의견을 주시는데요. 바로 쭌쭌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안나경 앵커가 나오지 않고 한민영 앵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클로징 할 때 여기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라고 쭌쭌님이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클로징하기 전에 한 15초 광고 나갈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민영 앵커가 선배 근데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민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나경이 휴가 가서 일주일 대신한다. 뭐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3초까지 고민하다 안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안나경 아나운서가 몇 년 만에 휴가를 가서 지금 어. 한민영 앵커가 이번 주 계속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고지로 알려드리고요.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 아니 저거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운명의 일주일을 잡았는데요. 24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고 27일 날 본회의에 표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표결 예상을 같은 당은 아니지만 박원석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민주당의 흐름이 지금 부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부결이 될 것 같고 이변이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이변의 가능성은 몇 %나? 글쎄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검찰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제시한 혐의들로만 봤을 때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는 과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한다기보다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택하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바뀐 진술, 유동규, 남욱 등의 예. 거기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뭐 기소 재판까지 다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좀 과하다.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더 우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체포동의안은 뭐 부결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저는 이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결, 아니요. 부결입니다. 부결이 이변. 부결이긴 한데 네. 민주당 의석수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7석. 근데 뭐 국회의장은 투표 안 하시겠지만 6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175석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부결에다가 한 10명 정도는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5석 정도로 부결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혹시 가결시킬까봐. 예, 국민의힘 혹시 민주당에서 의원들 반란 표가 28표가 나와서 가결시킬까봐 국민의힘 몇 명이 부결해야 돼. 그렇죠. 판단 왜냐하면 말씀이신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냥 내년 총선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가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부결에 표를 던질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인가요?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뻥인가요? 언어의 유의죠. 그거는 그냥 정당성 있는 명분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본인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나쁜 사람, 범죄 혐의자. 그러니까 가결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 전략상 기본적으로 저런 리스크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좀 이탈표가 나올 것 같다. 이탈 그 정도가 옛날에 이제 당 대표실에 계셨잖아요. 네. 실제 그런 작전은 쓰나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부결되는 게 훨씬 좋거든. 혹시 가결될지 모르니까 누구는 부결에 던져. 어차피 무기명인데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서. 박원석 의원님이 되게 뭐 이렇게 귀찮다는 듯이 막 머리 긁으면서 하찮다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전은 짜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좀 기이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무기명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보세요. 분명히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표 분석을 하는데 재미있을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재미있는 방송을 지난번에 하실 수 노웅래 의원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찬성이 161표가 나왔잖아요. 예. 민주당 의원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찬성이. 근데 반대를 보면 반대가 101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데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일단 있었고 국민의힘 몇 명은 이제 뭐 개인 일정 등으로 본회의 참석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예.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제 노웅래 의원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노웅래 의원이 평소에 여야 가리지 않고 관계가 원만한 데다가 약간의 이제 동정표를 얻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예. 차원의 이제 이탈표가 있을 거다. 당 지도부의 겉으로 하는 얘기와는 다르게 뭐 가능성이 있는데 뭐 두고 보죠. 뭐 얼마나 나올지. 냉삼 내기하시죠, 냉삼. 역시 정치는 고도의 수싸움이군요.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가결 찬성표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이 표가 한 20표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안 돼.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맡아야 돼. 라는 표로 부결표가 20표 나오면 뚜껑에 열어놓으면 저희는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 무기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체포동의안 같은 게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면 서로 간에 이렇게 니네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는 정치를 그동안에 양당이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사법 리스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도박을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오잖아요. 예.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셔라. 본인은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이에요.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3자적인 기관인 법원의 판사로부터 그거를 확실히 인정을 받아서 이거 구속하면 안 돼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도 한꺼번에 묻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정치 검찰, 정치 보복, 정적 죽이기 이거를 정당성을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박을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갑자기 또 판사가 맞아요. 구속하면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지만 일단은 이러한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가는 것조차 그 도박의 안 좋아요. 만약에 장성철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랑 좀 사적으로 알아서 이제 되게 신뢰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장성철 소장이 도박을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도박을 했어요. 전제 조건은 있어. 도박을 했는데 졌어. 바로 멱살 잡힐 거. 아니 전제 조건은 있다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억울해요.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법리 공방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염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나는 무죄. 나중에 결국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치인들의 그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네.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구속영장 그 법원이 그 수용하는 게 한 80% 정도가 돼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 가능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치인들 일반의 통계로 봤을 때.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약간 불안해하는 건 저도 지금 그 영장 신청된 사유나 영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장성철 소장이 했던 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이 재판부나 검찰은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상대방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보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 그걸 갑자기 꺼내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방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뒤에 서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뒤따를 방탄 논란
예. 뭐 이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게다가 이제 검찰의 전략은 체포동의안을 지금 이번 한 번만 그 국회에 제출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잘라가지고 추가적인 체포동의안을 계속 보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방탄 이미지가 누적될 텐데 총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고 지금은 단일 대우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 단일 대우가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위기는 위기죠. 뭐 지금 이번은 일단 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저 두 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막 만약에 구속이 딱 아니 되면 저는 근데 진짜 아유, 이재명 도박했는데 졌네요. 역시 도박은 위험해라고 두 분은 얘기하면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1년 이상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예. 당대표가 걱정이 돼서 그러고 예,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당 지지율 추이 보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내외란 말이에요, 보통. 예.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35% 내외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여론조사에는 39.9%로 나오지만 최근 2주간에 여론조사한 거를 평균 내보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25%가 어디 갔냐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일 못하는 것 같아. 나 반대. 음.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25%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예. 그거에 대한 처절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민주당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썩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그리고 수밖에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은 올해 내내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재판 때 네. 새로운 정황 또는 알려졌던 정황이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근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계속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뭐 체포동의안 이 상황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예. 개중의 일부는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당장에 예.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혐의 지난 대선에서 이게 3월달에 재판이 3번 잡혀 있어요. 3월달에 당 대표가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3번 법정에 출석해야 됩니다. 형사 예.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석 안 하면 그게 구속영장 발부에 사유가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불구속 기소로 대장동 사건이 됐든 성남 FC 사건이 됐든 기소가 되면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한편으로는 재판 이래가지고 도저히 당 대표가 당무에 집중하거나 당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진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이거는 정치 검찰의 정적 제고용 이제 기획된 수사다, 음모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일상이 돼버리면 이제 국민들 여론도 반응도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검찰이 나를 무리하게 기소해서 계속 수사하고 또 기소하니까 재판에 오라가라 하고 나머지도 또 수사하고 예를 들어 뭐 대북 송금 의혹이랄지 418억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지지자들은 더 지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하게 뭐 이재명 사수,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수호에 올인할 수 있겠지만 선거라는 건 핵심 지지층만 가지고 치를 수가 없고 예. 결국 이제 중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국 사태 비스무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조국 사태 때는 어쨌든 운이 좋아서 코로나 이게 창궐 하면서 당시에 집권당이 승리할 수 있었지만 뭐 다음 총선에도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되리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쪽에 안고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뭐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수사 행태나 또 검찰의 의도로 봤을 때 동의하기 어렵지만 기소가 되면 당헌 80조 1항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리고 이제 뭐 했었고요. 박영선 전 장관도 박영선 비슷한 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있죠 지금. 예. 공천권을 놓는다면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것보다 나의 정치 생명은 끝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해서 많이 당선시켜서 그 힘을 갖고 2027년도 대선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공천권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제 외톨이가 된다? 아니면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로 내팽겨쳐진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큰 정치인, 정치 지도자는요, 버릴수록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다가는
민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당에서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국민들 다수의 중도적이고 무당층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검찰로부터 시작된 거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끊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장성철 소장님이 일단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저는 민주당과 어차피 민주진영을 이쪽 해서 저쪽 얘기하는 당연히 거예요. 간 적이 없으시니까. 네, 왜냐면은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요. 저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진영이 완전히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왜 스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총선 승리를 하지 못하면요. 이재명 당대표 정치 생명 끝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단을 해야 한다. 그 1차적인 시점은 체포동의안 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거 이제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 같은 건데 네. 예상은 어떻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움켜질 것 뭐 같아요. 체포동의안 포기는 기소- 이미 늦었죠. 예. 늦었고. 앞서 이제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난다. 물론 네. 당무위원회 판단을 또 한번 받도록 돼 있긴 합니다. 80조 1항인데 이것도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일단 예상은 조언과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그 당 핵심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당연히 뭐 물러나지 않겠죠.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정치 탄압의 예.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거친다라고 돼 있는데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 대표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이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주체는 사무총장이고, 근데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예. 거의 이재명 대표하고 행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그 사안을 넘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설사 넘긴다 하더라도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전면 맞서는 형국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번 그 대장동 사건 불구속 기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지금도 수사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른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불체포 특권 뭐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놓겠다,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번 영장 청구의 뭐랄까요, 좀 밀도랄까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고 뿐만 아니라 뭐 원론적으로 봤을 때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이 사안에 있어서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민주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느냐 마느냐 이건 민주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는데 아무튼 예. 민주당 내부가 이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돼서 일단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다음 주에 표결이 들어갈 예정인데 하나만 더 비판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짧게 해주세요. 이재명 당대표 약속을 많이 했었죠. 불체포 특권 저한테 필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탈탈 털렸지만 저처럼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비판이신 거죠. 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많은 얘기들이 좀 있으면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얘기가 예전 울산역 앞에 조금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알고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 뭐 공직자가 되기 한참 전에 사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는 말로만 상향식 공천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하람 후보 얘기했습니다. 역시 울산 땅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구도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얘기할까요, 장성철? 구도요? 네, 구도. 지금 구도는 4명이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안철수 천하람 후보가 2강. 2강, 예, 2중. 2중. 1강, 2중, 1약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하는 것 같다. 그 선전의 배경에는 정광훈 목사 등 태극기 부대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그 표는 사실은 그냥 예전대로 한다면 김기현 후보한테 갈 만한 그런 비슷한 표 아닌가요? 근데 정광훈 목사하고 신혜식 신혜 한수 유튜버 대표랑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이번에 신혜식 강신업 커트락 됐잖아요. 최고위원 후보 나섰다가 네, 원래 정광훈 목사가 이제 신혜식 강신업을 밀어주기로 했는데 이 탈락되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냥 황교안 대표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천하람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이렇게 쭉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좀 상승 추세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여론조사가 있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추세가 좀 완만한데 일단은 현재 안철수 후보를 위협할 만큼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천하람 후보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김기현 후보는 되게 깝깝하고 답답하대요. 예. 그러니까 박성태 앵커님도 아시는 김기현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맞게 괜찮나요? 그건 얘기 막 얘기할까요? 해도 누구지 지금 저희 시청자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만 얘기할까요? 그만 얘기할게요. 김핵관 아니요. 우리하고 지금 가까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이 제가 미리 예측이 되는데 네. 제가 제 그분도 좀 이게 어떻게 아니 반응을 해야 될지 실명은 제가 얘기 안 하죠. 실명 안 해도 뭐 그 왼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알죠. 뭐. 아, 네. 그럼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해봐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전당대회 초반에 양강 구도로 이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게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를 의미했는데 그 양강 중에 한 강이 바뀌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천하람 후보가 조금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이 흩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그 뒤로 이제 자기 메시지와 자기 포지션을 잃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로 갔어요. 선거 전략이. 그 KTX 인근 부지 땅 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최초에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던 거고 황교안 후보가 뭐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걸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도 토론에서 거기에 좀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뭐 천하람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명하기 때문에 비윤이라는 기조가 예. 안철수 후보 지지를 했지만 나경원, 유승민 계속 이렇게 막 그 너무 대통령실이 찍어 누르는 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 표가 이제 천하람 후보 쪽으로 흩어지고 있고 또 대세 추정하는 이런 표들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흩어지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선거 전략상 중요한 고비를 맞았는데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자신을 하더라고요. 실버 뭐 거의, 크로스 이루어졌다. 거의 다 근접하고 넘었다. 아, 천하람 후보의 주장입니다, 넘었고 이제. 결선 간다. 예. 결선 가면 돌풍이 불 거다. 이렇게 결선은 자신을 그러니까 김기현 하고 후보와 있더라고요. 천하람 후보의 대결로 간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그 뒤로 새롭게 나온 게 없어서 봐야 되는데 오늘 2차 토론도 있었고 이번 주 중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뉴스룸 D니까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렇지 않아도 건빵님이 네. 박앵커님 고정 패널 신변까지 책임지시는군요. 제 고정 패널은 두 분밖에 지금 저 없고요. 아니 장성철 그다음에 신변. 미카엘님께서 그냥 얘기해 이렇게. 책임질 거예요, 미카엘님이? 예? 미카엘님 실명을 제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이디 많아서 책임 제가 아니 지겠습니다. 흐름만 얘기하세요. 얘기해. 괜찮아요. 흐름만 네. 얘기해드리면 여론조사 해봤잖아. 그러니까 예.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60%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구나. 내부적으로 굴렸을 때. 네. 근데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해봤더니 50%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울산 땅 이 네거티브가 먹혔구나. 자기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뒷얘기고 또 하나는 황교안 후보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황교안 후보 표만 흡수하면 우리가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가지고 접촉이 있었대요. 박연 후보 측이랑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1차 TV 토론 때 갑자기 갑자기 사퇴하세요. 울산 땅. 오늘도 사퇴하세요. 정치 책임지세요. 뭐 후보 사퇴하는 거 약속하세요. 뭐 이랬잖아요. 정말 황당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이걸 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언하는 거를 협의 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교안 예전에 변수가 뭐 장을 지진다 이런 거랑 비슷한 컨셉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황교안 후보가 지금 필 받았어요. 지금 어쨌든 정광훈 목사 세력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예. 결국에는 그 후원금 모금도 있잖아요. 이틀 만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뭐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계속 나오니까 본인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되겠다.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단일화는 안 되는 거네요. 이쪽은? 현재로선.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한 15% 정도의 스코어를 만든다면
본인이 다음에 당내 대선 경선에 도전해 볼 만한 당내 기반을 갖는다. 이렇게 예. 평가할 거예요. 만약 15% 정도 최종 성적을 얻는 게 목표라면 절대 사퇴하지 않죠. 최근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은 그에 근접한 수치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나온다. 예를 들어 10% 밑에밖에 안 나온다. 한 자릿수. 그러면 이제 이어갈 동력이 없는데 그 고비를 약간 넘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보니까 TV 토론 승자는 황교안 대표였어요. 황교안 후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기현 후보 쪽이 약간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날 법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뭐 60%를 넘었다 이건 아마 여론조사 이 표집의 오류, 넘었다라는 게 아니라 표본 오류, 가깝게 나. 네, 표본 오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사자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쪽 캠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사자- 뭐 문건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아니, 사자 구도에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제 본인들이 돌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 사자 구도가 계속되는 한 결선 가는 거는 필연적인데 누가 갈 거냐죠, 누가.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후보가 갈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기세로 봤을 때. 기세로 봐서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페이스를 잃은 듯한 스텝이 꼬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천하람 후보는 아직까지 파격적인 어떤 돌풍은 아니지만 꾸준히 이미지를 형성해 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뭔가 계기가 있으면 확 돌풍이 불만도 한. 그렇죠. 이게 선거에서 바람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렇죠. 바람은 아직은 조직과 바람의 대결이라고 보면 안철수 후보는 둘 다 없어요. 없어요. 조직도 없고 바람도 없고 결국엔 높은 인지도와 예. 그래도 안철수가 확정성이 있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강도가 약한 거죠. 흩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저한테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 TV 토론 가면 천하람 후보가 100% 그거 묻는다. 안철수 후보에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답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천하람 후보가 묻진 않았어요. 오늘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한테 반대로 물었다니까요. 물었어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웃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김기현 후보는 스스로 지금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천하람 후보도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후보가 그 정도 질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지르는 모습을 보이니 김기현 후보가 이거 겁내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볼지. 근데 되치기 당한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충성 경쟁하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예.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 과정 중에서 벌어질 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김기현 후보가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일단 4월 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는데 네. 만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다시 올 때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환영 날리면 이거 붙습니다, 현수막. 아니 게다가 이제 언론에서 예, 예. 그때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높죠. JTBC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슈였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하겠죠. 지금은 썰전 라이브가 없어졌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옆에 이제 귀빈들 올 때 이렇게 꽃가루 가서 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전 대통령 옆으로 꽃가루가 날리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진짜 위험한 방송이네요. 진짜. 댓글 읽어주세요. 빨리 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린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 네, 자기 검열 스스로. 애처로운 해야 돼요.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일단 그러면 결선은 안철수. 저는 예측해 보라고 하시면 예. 저는 1차에서 끝난다라고 봐요. 김기현 그러니까 후보가- 왜냐면 윤핵관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가지고 당원들 막 동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근데 만약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결선에 가게 된다면 예. 김기현, 천하람 뭐 이 두 분이 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러면 김기현 천하람이면은 천하람 돌풍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결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판이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1차 투표 결과와 결선까지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네. 그리고 두 후보자의 토론 한 번 하고 네. 나서 바로 투표인데 그래도 그 며칠 사이에 저는 그 바람이 세게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선 가게 되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 향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그 점에 있어서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 면이 있어요.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천하람 후보에게는 절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 그 천하람 후보가 결선 가타는 자체가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은 한 번 불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언급이 많을 때는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예전에 뭐 있잖아요. 치면 칠수록 더 고개를 드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언급이 좀 줄어든 다음에 천하람 후보도 그렇게
두각을 보일 만한 게 별로 없어지고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은 좀 성향, 기질, 실력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다른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예의 바르게 예. 핵심적으로 짚을 건 잘 짚었다. 반박도 잘했다. TV토론 천하람 후보가 제일 잘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도 있어요. 천하람 후보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썰전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썰전 라이브 패널로 종종 나와서 저희가 키웠다 하긴 좀 뭐하고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들의 의견 뉴스룸디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금님께 캔디님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장 심사는 모험이라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미카엘님 공천권을 놓으면 뭔 대표냐 껍데기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당 대표의 공천권 포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언급을 해주시고요. 지금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두고 얘기하셨는데 임금님 귀에 캔디님 한 줄평 제3자의 한 줄평 감이 없다라고 주셨고요. 그다음에 러러러님 앞서 이제 그 아실만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 비슷하게 적혀 있는 것도 진짜요? 있는데 예. 뉴스룸디 애청자라면 다 압니다 이렇게 아, 그건 아닙니다. 압니다라고 그건 아니에요. 행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러러러님은 그 녀석이다 했습니다. 그 녀석이다. 아니야. 그 녀석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더 핵심이죠. 그 녀석이 누군 줄 아시고 그 녀석이 그때 우리 썰전 라이브에서 그 녀석이라 했었잖아요. 아, 거긴 핵심이 아니다. 그때 그 녀석이 누구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때는 그 녀석이었는데. 예. 끝은 석자예요. 아, 근데 그 녀석은 핵심이 아니래잖아요, 지금. 더 핵심이 있다. 더,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인데 그 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더 핵심이 있다. 더 핵심이 있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라니까요. 예. 미카엘님 벌써 노안이 오시면 어쩌나라고 했는데 한 5년 전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라누님 뉴스룸 D 좋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좋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2분 영화 상품권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약간 치사하고 간사하고 간단하잖아요. 예. 근데 저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예, 그럼 드리세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 꼭 한번 드리세요. 아 그래요? 예. 그분 우리 댓글도 많이 썰전 라이브 때부터 많이 남겨주시고. 아우 다 기억하시네요. 예. 그분 되게 오. 유명한 분이에요. 예전에 받으셨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우리 드리시죠. 간단하고 간사하고 단순하니까요. 네. 예. 그럼 임금님 혹시 뭐 드리고 싶은 분 뭐 더 읽어주세요. 다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다음 지금까지는 주에. 특별히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라님님과 임금님 귀에 캔디님,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저희 원칙이 이제 한번 받으시면 안 준다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볼 땐 턴이 한 3턴 정도 된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받으셔도 돼요. 네. 예, 임금님 귀에 캔디님과 제라님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저 고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보다 제가 훨씬 재밌죠? 예, 안 재밌죠. 빠지겠습니다. 재밌죠. 저희 네. 무조건 앞에 있는 분에게 충성합니다. 재밌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클로징이 애매한데 좀 느끼는데 오늘 여기 끝났습니까 여기? 아 끝났어요. 오케이. 클로징을 따로 하기가 애매해.